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반복해볼까요, 언론인들이 한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저 같은 좀 보세요. 비공개 회의할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자, 비공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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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최근 당 혁신위 운영 방향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은 비공개 회의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당 내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생중계가 되는 모습 조금 전 보고 오셨는데 이준석 대표랑 배현진 의원 사이에 앉아있는 권성동 의원 굉장히 진땀을 빼는 모습 지금 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손도 표정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 자꾸 밖으로 새나간다. 자, 이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최근에 어떤 최고위원 구성과 관련된 이견이 표출되면서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가 비공개 회의에서 오갔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뭐 좀 방송에 부적절합니다만 이해를 이렇게 뭐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고 네네. 또 배현진 최고위원은 졸렬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그대로 언론에 자꾸 유출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을 보면 약간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한 듯한 뭔가 비공개 회의가 자꾸 유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현안 논의를 않겠다라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 유출했다라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은 비공개 회의로 돌리고 하는 좀 상황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조회수가 굉장히 영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웃긴 장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프다. 요즘 말하는 우프다라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책임이 너무 무겁잖아요. 예. 민생 문제도 그렇고 지금 원구성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청문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은 예.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공개 회의 발언 서로 누출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위기에 국회는 원구성 협상도 안 돼서 지금 올 수도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이런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웃픈 게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정말 저러한 모습까지 보여야 되냐라는 자괴감까지 좀 듭니다. 2014년, 15년도에요. 김무성 당대표 할 때 친박들한테 항상 저렇게 당했었어요. 그래서 지도부들끼리 싸웠어요. 그런 모습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선거에 이긴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저렇게 지도부가 싸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 개혁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관련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이면 그래도 점수라도 줄 수 있지. 이것은 공개했냐 안 했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아이들 말싸움하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저러한 것 가지고 말다툼을 벌일 때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혜연 평론가가 앞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당 그 혁신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최고위원 인선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껌껌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부딪혔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껌껌이 충돌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불신, 불통, 개파 다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불신이라는 것은 사실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지금부터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과연 최고위원들과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됐느냐 그렇다고 보니 자꾸 반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불신, 불통이라는 말을 쓰고 개파라는 것은 사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 위주의 어떤 향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파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또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홍준표 전 대표와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당선인 대변인도 하다 보니 친윤계의 입장을 일부분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배현진 최고위원회가 잘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당대표를 공격하고 비판을 할 때는 좀 더 품위 있는 단어와 말로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날 비공개 최고회의 때 배현진 최고위원회는 혁신이 이준석 자잘한 사조직 오해, 자잘한 사조직 구성하는 당대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이준석 문제제기 졸렬해 보여. 예. 어떻게 당의 최고 지도자인 당대표에게 이러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단어를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다른 감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또한 나는 윤핵관이야.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공식적으로 정말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최고위원 회의 때 제발 집권 여당 저런 식의 졸렬한 싸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언행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SNS에다가 바로 또 글 올리고 당내 관계자들을 자꾸 동물에 비유하고 하니까 자꾸 여당이 희화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늘 저 화면 보시면 뒤에 뭐라고 써 있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함 책임지겠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직무가 너무나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저런 언행이 뭐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맞서서 당대표가 똑같이 대응하면은 사실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대표라는 자리에 맞는 특히나 이젠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듬었으면 합니다. 예. 두 분 평론가의 말을 종합하면 두 분 모두 언행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좀 들리고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이 대표는 비공개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퇴장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백브리핑도 없이 당 대표실로 들어갔는데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신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박 대표 안 하셨어?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얘기들 나누셨는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중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웃음이 터진 이런 모습도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이준석 대표랑 최고위원들 사이에 껴가지고 아까 되게 당황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권성동 최고위원이 없었다면 저런 상황을 정리할 수도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는데 네. 비공개 최고회의 때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했던 얘기를 원내대표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은 참 집권 여당의 지도부들이 지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지도부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우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문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지금 권위 자체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좀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안철수 의원과도 계속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에 이 갈등이 계속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도부인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 다시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파워게임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게 어떤 명분이든 간에 자꾸 과거 두 사람이 얽힌 사적인 인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이고 지금 중요한 의원인데 자꾸 이렇게 뭔가 사적인 것 때문에 명분이 가려지고 감정 싸움처럼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 대선에 승리에 기여했다라는 평가가 당내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그런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2번이나 승리로 이끈 이런 공이 있는 것을 좀 배제하고 봤을 때 지금 중진과도 갈등이 있었고 오늘 배현진 의원과도 갈등이 있었고 안철수 의원 신세력이라고 불리는데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양성이라서 너무 당내 많은 사람들과 좀 대척점에 서 있는 모양새예요. 그게 정치력의 미숙인지 아니면 자기 신념이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전선이 좀 확대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당대표라면 당의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그럼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 때 다독이고 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여러 사람들과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이 점은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비판받을 대목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당대표는요. 다른 중진 의원들과 당내 구성원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통합하고 화합을 시켜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에너지가 폭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말싸움해서 지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대표답게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선거도 2번 다 이겼고 통 크게 지도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여기저기서 나를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랑 좀 통화를 해보면 네. 이준석 대표랑 전화 통화하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를 하면 아니 의원님 그건 그거 아니고요 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데요. 그래서 너무 좀 모욕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하거나 무슨 건의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하고 신중한 모습 보이는 것이 좋다. 네.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때로는 지는 것도 정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는 나이와 무관하게 당의 최고 어른이니까 그렇죠. 좀 여유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공개한 만평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걸 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야, 저 왼쪽에 보면은 늑대는 윤핵관 이렇게 써놓고요. 오른쪽에 하이에나는 안철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북한만화는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해놓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집권 여당 그러니까 이제 북의 표현을 약간 빌려서 쓰자면 남한의 집권 여당이 지금 저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저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만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도 아닌 북한에서 저런 만평을 썼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네. 어렵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전에 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만평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네. 웃어 넘기시죠. 그냥 북한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좀 조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보고 웃어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어 넘기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신경 꺼라 이렇게 응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모레 저녁 7시 앞서 말씀하신 이 대표의 그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죠. 이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 이게 가장 큰 뇌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2일 날 7시에 열리는데 거기는 일단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건을 심의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정무실장과 관련된 징계를 네. 그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철근 정무실장을 일단 출석을 시켜서 당대표 정무실장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은 왜 그런 각서를 써줬느냐? 당신은 왜 가서 그러한 약속을 했느냐? 왜 그런 녹취록을 왜 녹음을 당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소명을 좀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입장은 그날 그 정무실장의 얘기를 듣고 정무실장을 징계할지 안 할지
아니면은 또 이준석 대표까지 징계할지 안 할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99% 이상 그날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정무실장 관련된 징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모레 저녁 7시에 열리게 되는데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맞습니다.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네.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가 될 이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예. 어떤 징계를 할 때 당사자의 소명을 듣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서면이나 공개적으로 출석을 해라. 그래서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해라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공식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무실장과 관련된 징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들 많이 들으시니까 그러면 정무실장 징계에서 끝나고 이준석 대표까지 안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항희 윤리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전화를 받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를 왜 징계하려고 그래? 라는 쪽과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지 라는 쪽으로부터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압력 전화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가 과연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전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단계인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심의까지 가게 되면 어느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까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준석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해서 지금 오늘 그 윤리위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표의 이런 언행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민심을 안 좋게 만들거나 윤리위원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는 행위라고 좀 보여요. 보통 우리가 법원에서도 판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어떤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조금 무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억울한 마음을 표시한 건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경고가 그 4가지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경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내에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성토가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야당의 비판을 둘째치고 당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하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하나 변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에서 당원 자격 정지 지금 판단이 오늘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을 어떤, 미칠 수 있다. 예,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윤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지나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30조에 의하면요. 대표 최고위원은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징계 사항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무실장과 관련된 징계도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 의결을 통해서 취소 내지 정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윤리위원회가 또 징계를 했어요. 그 상황과 같은 경우엔 이준석 대표는 빠져요. 그러면 6명의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표결을 합니까?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하면은 이걸 취소 내지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7명인데 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이 5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더라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윤리위에서 확정된 내용이 최고위에서 번복된다면 이 또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부담은 입장에서. 있겠지만 일단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준석 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내년 6월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한 재심 청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또 대표 최고위원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거든요. 예. 또 오히려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윤리위와 최고위 간의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윤리위가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 아니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해? 라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 예.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징계를 결국엔 할 것이다
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당내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죠. 이건 상당히 이준석 대표한테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을 거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문제고 이 불똥이 어디에 튀냐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튈 수밖에 없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내년 6월에 이준석 대표가 임기 끝나면 본인이 당대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올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당대표직에서 해임이 돼요. 그러면은 임시 전당대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의 스케줄과 좀 안 돼요.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도 상당히 관전해 볼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예.